3교리고 사주의 일진사주명리학 제2020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4년 5월 18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4년 4월 11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갑진년 기사월 임오일이 되겠고 일진은 임오가 되겠습니다. 자, 사주팔자를 분석함에 있어 제일 중요한 것 일주의 천간, 즉 일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일간과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월주의 지지를 말하죠. 월령이라고 합니다. 월령, 월지라고도 하고요. 원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일간과 월령 가장 중요한 글자가 되겠습니다. 오늘 일간 임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임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9번째 천간이 되겠고요. 임이라고 하는 천간 5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수가 됩니다. 임수가 되는 것이죠. 자, 목화 토금수라고 하는 것, 목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화라고 하는 것은 불, 토라고 하는 것은 흙, 금이라고 하는 것은 쇠, 그 다음에 수라고 하는 것은 물이죠. 물인데 눈으로 봤을 때는 현상학적으로 물상으로 봤을 때는 물로 보지만은 기운으로 봤을 때는 냉기죠. 냉기, 차가운 한기를 말하는데 좀 오싹하네. 이거는 금의 기운은 숙살 기운을 말하는 것이고 수가 말하는 냉기, 한기라고 하는 것은 유튜브 같은 데 이렇게 보게 되면 사람이 진짜 실질적으로 사는데 어느 정도 온도냐면 영하 72도에서도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렇게 혹한의 차가운 기운을 갖다가 수라고 하고요. 천하를 다 얼게 만들어 버리는 그러한 기운이 바로 수의 기운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천간으로 수라고 하는 것, 이러한 기운, 임수, 계수가 수가 되는 것인데 계절로 봤을 때 이렇게 냉기, 한기가 강한 계절은 바로 겨울이 되는 것이죠. 천간으로는 임수, 계수가 겨울이라고 보면 지지로는 해월, 자월, 축월이라고 하는 북방이 바로 수가 왕한 수왕절이면서 계절로는 겨울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겨울이라고 하는 것, 수가 왕한 계절, 수라고 하는 것은 색깔로 보면 흑색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주관하는 시는 현무라고 하는 상상 속의 그런 동물이 되는데, 자, 색깔로 봤을 때 목이라고 하는 것은 청색, 화라고 하는 것은 적색, 토라고 하는 것은 노랑색, 황색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금은 백색, 수는 예를 들면은 지금 말씀드렸던 흑색인데 수가 용신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흑색을 많이 입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수가 용신일 때는 금이 수를 생기지니까 흰색과 검정색을 섞어 입어도 되겠다라는 또 추측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것의 색깔이 5가지 색깔이죠. 청색, 적색, 백색, 흑색, 황색인데, 자, 흰색에다가 검정색 색금은 회색이 될 것이고요. 파랑색에다가 빨간색 더하면 보라색이 될 것이고요. 여러 가지 색의 조합이 나오죠. 그래서 목화토금수의 색은 그냥 단일하게 5가지 색깔이 아니라 서로가 이렇게 섞이게 되면 무한한 색깔을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색의 삼원색, 빛의 삼원색이 있듯이 그 3가지 색깔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느냐에 따라서 모든 색깔을 만들어낼 수 있듯이 여러분들 목화토금수 색깔 5가지밖에 없네요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조금 시야가 좀 좁으신 거고요. 목화토금수 색깔을 갖다가 여러 가지 다각도로 활용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오상이라고 하는 인의 예지신으로 이렇게 봤을 때 목이라고 하는 것은 인자함, 인을 뜻한다라고 그랬고요. 금이라고 하는 것은 의로움, 의를 뜻한다고 했고, 화는 예절, 빛이 있고 밝음이 있을 때 예절이 돋보인다라고 하는 개념으로서 화는 예절, 토라고 하는 것은 절대 움직이지 않고 믿음, 그죠? 항상 그 자리에 그 상태에서 우리를 포옹해주고 우리를 안아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는 것이 토가 되는 것이고, 수라고 하는 것은 지혜를 뜻하죠. 물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형태가 없습니다. 동그란 곳에 넣으면 동그래지고, 그 다음에 네모난 틀에 넣으면 네모래지는 것이 수고요. 수라고 하는 것은 항상 위에서 아래로 흐르게 돼 있고, 물론 전기를 위해서 펌프로서 위로 쏘아 올릴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올라가서 무한대로 올라가지 않죠. 어느 순간 올라가게 되면 밑으로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수라고 하는 것은 순리를 따른다라고 하는 개념으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고, 물이라고 하는 것은 밑으로 흐를 때 막아버리면 영원히 막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되게 되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좌회해서 갈 수도 있고 우회해서 갈 수도 있고 막아놓은 것을 넘어서 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목화 토금수 중에서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마도 물이 아닐까. 물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납니다. 큰 건물을 갖다가 뒤틀리게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물난리, 댐이 한번 폭파돼서 물난리가 나면 진짜 남어날 거 없이 다 그렇게 휩쓸고 내려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금광석을 자를 때 금광석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단단하잖아요. 금광석. 이거를 자르는 것이 바로 물로 자른다라고 하는 거. 물 가지고 쇠도 자를 수가 있겠고요. 못 자르는 것이 없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물을 고압으로 틀게 되면은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수라고 하는 것. 그래서 수라고 하는 것이 되게 물르고 그냥 뭐 강도가 없을 것 같지만 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임수일간들이 왕할 때는 대체적으로 사람이 잔잔해 보인다 하더라도 속에는 엄청난 힘과 파워를 가지고 있는 것이 또 수일간, 특히나 임수일간이 왕할 때는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또 이 수라고 하는 오행을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겠죠. 음과 양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자, 음과 양으로 구분할 때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대조되고 상대되는 것이지만은 누차에 걸쳐 강조하지만 음은 양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는 것이고요. 양은 또 음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음이 여자라고 봤을 때 양은 남자죠. 여자는 남자 없이 존립할 수가 없겠고, 남자 역시 음이 없으면 존립할 수가 없습니다. 착함이 있어야 악함이 있는 것이고요. 악함이 있어야 선함이 돋보이는 것이다. 밤이 있어야 낮이 있는 것이고, 낮이 있어야 밤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수라고 하는 것은 양수가 있고 음수가 있는데, 오늘 공부하게 되는 임수는 양수가 되는 것이고, 내일 공부하게 되는 음수인 어떤 수가 있습니까? 개수가 있죠. 개수는 같은 수라 하더라도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오행 수라 하더라도 개수는 음의 기운, 그 다음에 양수는 임수는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데, 양수는 우리가 물상의 비유를 하게 되면 대해수라고 해서 바다라든가 강호수 같은 것에 우리가 비유를 많이 하죠. 물 중에서 가장 큰 물이 어떤 거예요? 바다죠. 그 다음에 강 또는 뭐 호수 같은 거. 호수, 외국에 있는 호수 중에는 우리나라 한반도 정도의 크기가 되는 호수도 있다고 합니다. 거의 뭐 수평선을 볼 수 있는 호수죠. 그런 경우 우리는 뭐 백운호수 뭐 이런 호수인데 돌 던지면 건너갈 것 같은 정도, 뭐 그 정도는 솔직히 우리 그 비유를 하자면 그 정도는 호수라기보다는 개수에 가깝죠. 개수. 임수라고 하는 개념, 그렇게 방대하고 큰 개념의 물이다라고 봤을 때 음수인 개수는 작은 물입니다. 우로수라고 하죠. 하늘에서 내리는 비라든가 이슬 같은 개념, 옹달샘 같은 개념으로도 볼 수가 있겠고,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용수 같은 개념, 그 다음에 하늘에 치성을 드릴 때 쓰는 정화수 같은 개념, 캐톨릭에서 뭐 할 때 쓰는 성수 같은 개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것은 작고 맑고 깨끗한 물이다라고 봤을 때, 그렇다고 임수가 더럽냐? 그런 건 아니고요. 임수는 개수에 비해서 방대하고 큰 물이다라고 이렇게 봤을 때, 임수는 큰 물이기 때문에 그냥 잔잔했을 때는 상관이 없겠지만, 신왕하게 되면, 임수가 왕해지게 되면 어떤 성질? 충분지성이라고 해서 임수는 큰 물이 요동을 치게 되면 물이 범람할 우려가 있게 됩니다. 바다로 치면 쓰나미가 일거나 큰 해일이 일어서 엄청난 피해를 일으키는 것 같고, 강호수 같은 경우에는 물이 많아지게 되면 뚝을 무너뜨리고 범람하죠. 주변에 있는 뭐 밭이라든가 집이라든가 축사라든가 완전 쑥대의 밭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이 왕할 때는 이 충분한 성질, 물이 범람하고자 하는 이러한 성질을 갖다가 쓰나미, 해일이 일어나는 이러한 엄청난 힘을 갖다가 조절시켜주는, 적절히 억제시켜주는 것이 필요하겠죠. 이것이 바로 뭐다? 무토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임수를 갖다가 제방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제가 무토, 기토 설명할 때 무토는 어떤 토? 건토라고 했고요. 기토는 습토라고 해서 금을 생할 때, 토생금을 할 때는 습토인 기토라든가 지지로 진토라든가 술토 가지고 금을 생할 수 있지만, 임수라고 하는 큰 대해수를 갖다 제방할 때는 습토인 기토로는 임수를 제방할 수가 없다. 그래서 양토인 무토, 건토인 무토로서 제방해야 되는 것이고, 기토는 작은 습립, 물에
젖은 모래가기 때문에 만약에 임수가 기토를 보게 되면 오히려 기토가 임수를 갖다 탁하게 만든다고 해서 기토 탁임이라고 임수를 갖다 제방을 해야 되는데 물을 더럽히게 흙탕물을 만들어 버리는 그러한 경우, 예를 들면 한강을 맡겼다고 삽자를 가지고 아무리 모래 갖다 뿌려 본들 그 왕한 물에 의해서 모래가 다 쓸려 내려가죠. 물만 더럽혀진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기토탁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수가 왕할 때는 무토로서 임수를 제방하게 되고 그 다음에 병화로서 조후해야 된다. 선생님, 병화는 왜 씁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면, 자, 임수가 지금 무토를 쓸 때는 임수가 신왕할 때 무토를 쓰는 것이죠. 임수가 약한 경우에는 무토를 쓰지 못합니다. 자, 토극수합니다. 토라고 하는 것이 수를 극하죠. 왕한 임수를 무토가 극한다라고 하는 개념은 극해서 파극해서 없앤다는 것이 아니라 제방해서 임수의 용도를 만들어준다. 쉽게 말하면 소양강 댐을 만들어서 댐이 무토가 되겠죠. 그 소양강이라고 하는 물을 가둬서 공업용수, 농업용수, 생활용수로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이 무토인데, 임수가 왕할 때는 토극수하는 것이라 자칫 수다. 물이 많으면 토가 붕괴되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임수가 왕할 때 무토를 쓸 때는 반드시 병화로서 무토를 갖다가 화생토해하면서 화생토해서 토를 도와줘야 되는 필요성이 있겠고요. 또 한 가지 뭐다? 수는 뭐라고 했습니까? 물이지만 기운으로 봤을 때는 냉기, 한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물이 많아질수록 임수가 왕해지면 왕해질수록 물이 많아지는 것도 해당이 되겠지만 기온이 영하 10도, 영하 20도, 더 왕해지면 영하 40도, 영하 50도까지 크게 떨어지면 물도 얼고 나무도 얼고 토도 얼고 다 결빙되게 됩니다. 얼면 용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토로서 왕한 임수를 이렇게 제방할 때는 병화라고 하는 것으로서 토도 도와줘야 되지만 물이 왕해서 냉기가 심해지면 안 되니까 차가운 그런 기운을 갖다가 따뜻하게 조후해주는 용도로서 무토 병화를 같이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가 되겠고요. 반대로 임수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대수라 하더라도 항상 왕할 수는 없죠. 임수 일간이 예를 들어서 4월, 5월, 미월, 진술, 축월 같은 때 태어나거나 인월, 묘월 같은 때 이렇게 태어나게 되면 써드릴까요? 4, 5월, 그 다음에 진술, 축, 묘월은 토가 왕한 계절이니 진술, 축, 미월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인월은 모광절, 묘월도 모광절, 인묘월 같은 데 태어났을 때는 임술간이 신약이 되죠. 신약이 되죠. 이런 경우 자칫 무토를 쓰게 되면 극설교집이 되거나 해서 임수가 진짜 그때는 파극을 당해서 임수를 못 쓰게 되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무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인성인 금으로서 금생수 해 주어서 그 임수의 근원, 수원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임수는 왕하면 무토병을 쓰고 임수가 일간이 약하면 금을 쓴다 정도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 나머지 글자들은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지만은 임수는 왕하면 무토병, 약하면 금, 인성, 경우에 따라서는 경금을 쓰는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신금을 쓰는 경우도 있겠다. 그건 뭐에 따라서 달라진다? 월령, 월지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이라고도 하고요, 월지라고도 하고 월원이라고도 하고 또는 제강이라고 하는 표현도 쓰게 되는데, 다 같이 어디를 지칭하느냐? 월주의 지지를, 즉 월지를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월령이 왜 중요하냐?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춘하 추동을 말하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말하는 것이고, 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월령 안에는 왕쇠와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이 왕쇠와 한열이라고 하는 것이 사주를 보는 두 가지 축이 되는데, 중화라고 하는 말을 하죠. 중화라고 하는 것은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사주도 역시나 중화된 사주를 사람들이 좋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무엇이 중화가 되어야 될까요? 바로 이 왕쇠와 한열이 중화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왕쇠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오행이 왕하냐 약하냐를 말하는 것이고,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가 더우냐 추우냐를 말하는 것이죠. 특히나 4월, 5월, 미월은 여름이기 때문에 굉장히 뜨겁고요. 그 다음에 해월, 자월, 주간은 겨울이기 때문에 매우 춥다라고 볼 수 있죠. 인묘, 진월은
따뜻한 봄이 되는 것이고, 신유술월은 서늘한 겨울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는 중화된 사주를 좋아하는데 바로 이 왕세와 한열이 중화된 사주를 좋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4월이 되겠습니다. 4월의 절기를 보게 되면 입하와 소만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 입하가 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계절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여름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4월, 5월 미라고 해서 4, 5미 남방이 되면서 방향은 남쪽이 되는 것이고, 화가 왕한 화왕절이 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4월은 지금의 4월은 이제 초여름이라고 해서 초하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5월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중하라고 합니다. 중하. 그 다음에 미월은 모하라고 해서 늦여름을 말하는 것이고, 4월, 5월, 미월이 바로 양기가 가장 왕성한 시절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름이죠. 염상절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또는 염천지절이라고 하는 표현도 합니다. 이 뜻은 뭘까요? 굉장히 뜨겁고 건조하다, 조열하다. 그래서 이제 4월, 5월, 미월 제가 강의를 할 때는 조열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쓸 것이고, 마찬가지로 이때는 염상절은 화가 왕한 계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화만 왕한 것이 아니라 화토동궁하기 때문에 화는 화생토하죠. 그래서 포태법부로 봐도 화토동궁과 수토동궁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명리학은 화토동궁을 취하고, 예를 들면 다른 풍수지리 같은 경우에는 수토동궁을 이렇게 취한다라고도 봅니다. 근데 명리는 화토동궁을 취해서 이렇게 보게 되면 뭐다? 화토는 같이 왕하다. 그리고 상생으로 봐도 화가 토를 생한다라고 하는 개념도 매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화라고 하는 것은 금을 극하기 때문에 4월, 5월, 미월의 화가 왕한 계절에는 금이 약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 수라고 하는 것은 화가 왕하면 물이 버글버글 끓죠. 화다수갈이라고 해서 화가 왕한 4월, 5월, 미월은 수는 절지, 태지, 양지로 가기 때문에 4월, 5월, 미월은 수가 약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4, 5, 미월의 목은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목분비회라고 하는 말이 있고, 또 화다목분이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화다목분, 기본적으로 목이 화를 생하지만 화가 너무 왕하게 되면 나무가 불에 타서 날아간다, 재가 돼서 날아간다, 또는 이제 목분비회라고 하는 단어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4월, 5월, 미월은 이렇게 화다수갈이 된다든가 화다목분, 그 다음에 목분비회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화토동궁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들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4월, 5월, 미월은 너무 뜨거운 염상절이기 때문에 또 조후라고 하는 것이 매우 급박하다. 여러분들 한여름 뜨거운데 30도, 40도, 저 진짜 뜨거운 나라는 만 40, 50도 이상도 올라가는 데가 있죠. 그런 때는 뭐가 필요합니까? 반드시 차가운 냉기가 있어서 그 뜨거운 열기를 식혀줘야 되겠죠. 이 조우라고 하는 것이 바로 기후를 조절시켜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4월 너무 뜨겁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반드시 수가 있어서 뜨거운 열기를 조절시켜줘야 되고, 수만 있어서는 약하니까 금이 있어서 금생수해서 4월의 기후를 맞춰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또 4월에서 알아봐야 될 것, 지장간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모두 지지의 장간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지장간이라고 하는데, 이 사라고 하는 것 안에는 무토라고 하는 것, 경금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병화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는데, 이 무토는 초기가 되는 것이고, 경금은 중기가 되는 것이고, 병화가 본기가 돼서 사의 본기는 바로 병화라고 보는 것이고, 경금도 장생된 경금이기 때문에 이 경금도 세력이 없지 않아 있지만은 화가 원체 왕한 병화가 있기 때문에 경금이 그렇게 크게 세력을 얻지는 못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무토라고 하는 것도 화토동궁에서 무토도 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시 진술충미월에 있는 무토는 쓰지 않지만 사중에 있는 무토는 우리가 격을 취용하거나 용신을 취용할 때 무토는 쓸 수 있다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월은 최소한 요 정도, 기본적으로 요 정도는 우리가 알면서 사주를 분석해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염상절인 4월에 일간 임수가 태어났을 때는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수라고 하는 것 양수라고 했고요. 대해수와 같다, 바다라든가 강호수와 같다라고 해서 작은 개념의 물이 아니라 굉장히 방대하고 큰 개념의 물이라고 했고요. 신왕하게 되면, 임수가 신왕하게 되면 어떻다? 물이 많아지게 되면은 한기도 발생하게 되고, 물이 많아지게 되면 특히나 임수 같은 경우에는 충분지성이 있어서 물이 뭐 할 수 있다? 범람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무토로서 임수를 제방을 하고 병화로서 조후하면서 무토를 도와줘야 된다. 반대로 일간 임수가 신약하게 되면은 약한 임수가 금방 고갈될 수 있기 때문에 인성인 금으로서 수를 생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태어난 월령 4월이 되겠습니다. 4월은 화가 임간지가 돼서 굉장히 왕하다라고 했고요. 계절은 여름입니다. 염상절, 염천지절이라고 해서 굉장히 조열한 그런 국세가 되겠습니다. 4월에 임수 절지가 되니 화는 왕하고 일간이 약하다. 화가 왕하면 수는 화다수갈이 돼서 금방 물이 쪼그라들게 되죠. 뜨거운 여름에 비가 충분히 오지 않고 비가 그냥 오다가 말면 오히려 한증막처럼 더 뜨겁고 건조해지게 뜨거워진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4월에 임수라고 하는 것은 핵심은 뭐다? 약한 임수를 어떻게 보존하느냐가 관건이 되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뜨거운 열기를 갖다 식혀 주어야지만 임수가 증발돼서 고갈되는 것을 막을 수 있죠. 쉽게 말하면 냄비에 물을 조금 넣고 가스레인지를 굉장히 강하게 켜놓으면 물은 금방 증발돼서 날아갑니다. 그러면 그 물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가스레인지에 불을 꺼야 된다. 그래서 임수 4월에 태어났을 때 임수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4월에 뜨거운 열기를 식혀 주어야 된다. 뭐가 필요합니까? 비견겁제인 임수 또는 개수가 있어서 이 뜨거운 4월의 열기를 식혀 주어야지만 수가 고갈되고 증발돼서 날아가 버리는 것을 막아줄 수 있겠다라고 해서 4월도 그렇고 5월도 그렇고 비견겁제, 형제 자매 동기동창이라고 볼 수 있죠. 비견겁제니까 도움을 얻는 것이 필요하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비견겁제를 얻었다 하더라도 너무 뜨거운 경우에는 비견겁제도 약해질 수 있으니 이때는 인성인 금을 얻어서 비견겁제를 도와주어야지만 능히 비견겁제가 화를 갖다가 억제시켜서 일간임수를 도와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4월의 염상절인 4월의 임수는 비견겁제, 비유를 하자면 형제 자매, 인성, 어머니의 조력이 있어야지만 4월의 임수가 중화를 크게 이룰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4월에 임수가 태어났을 때 인성을 필요로 할 때는 공부도 많이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추론해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정리하면 4월의 임수는 비견겁제와 인성의 조력이 절실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은 임수일간이 되겠고요. 임수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4월이 되겠습니다. 일간의 특성, 월령의 특성 중요하다라고 강조의 말씀을 드렸고요. 자, 세 번째로 격국이라고 하는 것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가 어떻게 짜여져 있느냐를 놓고 보는 겁니다. 사주 8글자가 그냥 대충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 속에서 배치가 되어 있는데, 어떤 배치, 어떤 구성은 이 사주를 중화시키기에 아주 최적화되어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불필요한 것이 너무 많다 또는 필요한 것이 너무 없다, 이렇게 되게 되면은 그건 좋은 사주가 아닙니다. 그래서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가 어떻게 잘 구성되어 있고 견재와 균형, 생극재화가 어떻게 잘 이루어져 있느냐를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역시나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을 찾기 위해서 격국을 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양수가 되는 것이고요. 월지는 사화는 채는 음이지만은 쓰는 것은 양으로 쓴다라고 해서 양화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좀 이따 이제 격국, 자, 사화라고 하는 것 안에는 지장간이 뭐가 있냐면, 원래 사화는 음이 되는 것이고 오화가 양이 되는 것이지만 그 지장간이
로또, 경금, 그 다음에 병화가 본기가 되죠. 이 병화 때문에, 병화가 본기이기 때문에 양으로 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명리에서만큼은 사는 양, 사가 양화가 되는 것이고 오가 음화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양 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 것이고, 임수가 4월에 태어나게 되면 수가 화를 극하는 관계, 내가 월지 있는 화를 극한다. 내가 극하죠. 그래서 아극자라고 하고요. 내가 극하는 것은 내가 관리하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재성이라고 하고요. 자,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재물, 대표적으로 재물로 보게 되고, 남자한테는 처가 되겠고요. 또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근면성실성도 재성으로 봅니다. 근면성실, 이 사람이 게으르냐, 근면성실을 하냐, 이런 것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뭐 재성 같은 인기 오락 같은 거, 인기라든가 뭐 주색잡기 같은 거, 이런 것들도 다 재성에 해당이 되죠. 자, 재성을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죠. 정재와 편재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정재라고 하는 것은 바른 재물입니다. 이자, 월급 같은 개념이라고 하면, 편재라고 하는 재물은 어떤 개념? 예측 가능하지 않은 재물, 정제는 예측 가능한 재물,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편제는 예를 들어서 유산을 받는다거나 또는 로또가 당첨된다거나 이런 것들을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정제와 편제 구분을 볼 수 있는데, 정제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재성과의 관계가 양대 음의 관계 또는 반대로 음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돼서 음양의 조화가 맞으면 이건 정제가 되는 것이고, 편제라고 하는 것은 양대 양의 관계 또는 음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면 이거는 편제가 되는 것인데, 오늘은 양수가 양화를 받죠. 양대 양의 관계.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격국은 편제격이 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죠. 편제격. 근데 중요한 것은 편제격에서 멈추면 안 되고, 4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여름이면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화가 왕한 계절이라고 하죠. 화왕절. 화가 왕하다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는 수는 약하죠. 수는 4월에 절지가 된다라고 해서 매우 약한 상황이 되죠. 그래서 이것은 일간은 약한데 재성은 왕한 사주, 신약한데 제왕한 사주 또는 제다 신약한 구조의 사주가 되는 것이다. 반드시 약한 일간을 도와주어야지만 저 재성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인성이 있거나 또는 비견급제가 있어서 임수를 도와줘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4월은 너무 뜨겁고 수가 작기 때문에 화가 너무 왕하면, 화다 하면 물이 말라버리죠. 화다, 수, 갈. 그래서 일단 중요한 것은 원령의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비견이든 겁제든 얻어서 저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식혀 주어야지만 일단은 수가 말라서 고갈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것이다. 임수도 괜찮고요. 개수가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4월은 수가 너무 약하다 보니 인성인 금이 있어서 경금도 괜찮고 신금도 괜찮습니다. 어떤 금이든 금이 있어서 수를 도와주어야지만 능히 수가 화를 억제시켜 줄 수 있고, 화가 억제가 되어야지만 화가 금을 극하지 않고 물이 마르지 않게 하는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중화가 된 그런 구조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정리하면 4월의 임수는 비견급제를 먼저 얻어서 화를 억제시켜 준 전후에 인성인 금을 얻어서 수를 도와준다라고 하면 4월의 임수가 중화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어디를 보냐면 일지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지에 오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오일주가 되는 것인데, 화가 왕할 때 다시 오를 보게 되면 화가 더 왕하죠. 화다수갈이 더욱더 강해질 것입니다. 임오일주는 우리가 흔히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녹마동향이라고 하죠. 재관 쌍미라고도 합니다. 재관 쌍미. 그래서 재성과 관성이 동시에 아름답다라고 해서 재관 쌍미 이렇게 하는데, 그 이유는 오 안에는 기토라고 하는 정관, 그 다음에 정화라고 하는 정제가 같이 있죠. 그래서 격국만 좋게 되면은 명예와 재물을 같이 얻는다라고 하는데, 4월에 오가 있으면은 다른 데서 이 화를 억제시켜 줄 수 있는 글자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이거는 제다 신약이 더 가중되기 때문에 돈을 얻는 것이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뭘 진다, 빚을 지고 징역 갈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다. 자, 임수일간이 너무 약하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는데, 연지에서 진토를 얻었습니다. 진토는 관성이죠. 편관. 진토라고 하는 것은 여기가 수의 고지가 되기 때문에 임수가 진에 뭘 할 수 있습니까? 통근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임묘한다, 고지라고 해서 임묘가 되니까 임수가 진 속으로 빨려 들어가서 임수가 없어진다 이렇게 통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잘못된 것이고요. 진이 있음으로 인해서 수가 그래도 진흙탕 속에 물이라 하더라도 물이 아직 완벽하게 마르지 않았다 생각해야 되는 것이지, 만약에 이것이 진토가 아니라 만약에 술토였다 그러면 진짜 완전 대략 난감한 임수 자체가, 뿌리 자체가 없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진토가 수의 고지, 묘지라고 해서 나쁘게 볼 리가 없다,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월간에 뭐 정관이 기토가 있다 하더라도 약한 임수에 기토가 이렇게 있으면 기토가 임수를 어떻게 한다? 기토 탁임해서 좋게 볼 수 없는 상황이지만 간목이 있어서 저 기토를 묶어 넣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간목은 화를 생하지 않고 기토는 임수를 탁하게 하지 못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뭐 그거야 뭐 그렇다 치더라도 중요한 건 임수 자체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화를 감당할 수 있다 없다, 이것이 더 큰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경자시를 보도록 하죠. 자, 이 4월에 임수가 약하죠. 5까지 제다신약이고요. 진 하나에 꼴랑 이렇게 통근해서 매우 약한 상황이 있는데, 자수를 얻게 되면은 뭡니까? 임수가 여기에 통근할 수 있겠죠. 그리고 사중에 있는 경금이 이렇게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 경금이 임수를 생한다라고 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은, 이 생시를 택할 수 없는 것은 역시나 좌우상충이 되는 것이 큰 문제다. 양인을 충하게 되면은 이거는 결단코 좋게 볼 수 없는 생시가 되는 것이고요. 신축시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신금이라고 하는 인성이 천간에 시간에 투출되어 있죠. 축토 또는 임수는 진에 통근할 수도 있지만 축에도 통근할 수 있으나 미약하지만 두 토에 통근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굉장히 약하지만 그래도 구조 자체가 임수가 완전히 뿌리가 날아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럼 이건 운은 어디로 가야 돼요? 금수 운으로 가서 금수 수가 좀 살아나야지만 어느 정도 임수가 그래도 행세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이는 것이고요. 임오시라든가 개묘시가 되게 되면 이거는 인오회국을 하죠. 목이라고 하는 것은 인목도 마찬가지고 묘목도 마찬가지고 수의 기운을 뺏어가는 겁니다. 임수가 있다 손 치더라도 역시나 이 임수든 일간 임수든 뿌리 둘 때는 여기밖에 없는 것이죠. 인목은 인오화국도 하지만은 수의 기운을 뺏어간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일간이 너무 약합니다. 약해진다. 그래서 이것도 금수운, 개묘시, 금수운 가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갑진시 같은 경우에는 또 진토를 하나 있기 때문에 통과 뿌리는 하나 얻을 수 있는 곳은 얻었지만 역시나 간목이 일간의 기운을 뺏어서 화를 생해주는 구조, 역시나 운은 일간이 너무 약하니까 어디로 간다?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을사시나 병오시 같은 경우에 화국이죠. 완벽하게 이 진만 없었으면 이건 종격도 될 수 있는, 화로 종할 수 있는 그러한 구조인데, 임자 진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종격이 된다 안 된다, 절대 종제격이 될 수 없다. 그러면 운이라도 어디로 가야 된다? 역시나 금수운으로 가서 임수가 살아나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무신시 같은 경우에는 신금을 얻었습니다. 임수가 신의 뿌리를 둘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무토 투출되어 있으니 재살이 태양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 관살혼잡이 될까요? 안 될까요? 관살혼잡. 관살혼잡이라고 하는 것은 정관과 편관이 같이 있다라고 보는 것인데, 이거는 칠살이고요. 정관을 갖다가 간목이 묶어놨기 때문에 이거는 합관 유살이 돼서 이거는 보다 관살혼잡은 되지 않는다. 또 재살이 너무 왕하기 때문에 운은 역시나 금수운으로 가서 일간이 살아나기를 바라면 좋을 것이다. 조금 위험스럽더라도 이렇게 경호심리대운만 잘 넘겨갈 수 있다고 하면 무신시는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간다 하더라도.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저는 무신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생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기우시 될 바에는 차라리 무신시를 선택하는 것이 더 좋겠고, 예를 들면 경술시 같은 경우는 경금이 투출돼서 일간을 생한다 하더라도 옷을 화가 되죠. 역시나 경금이 화가 많게 되면 일간 임수를 생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조금 좋게 볼 수 없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중에서 만약 선택을 해야 된다고 하면, 저라면 무신시 또는
신해시 정도 이렇게 선택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만약에 병호시를 선택했다라고 하면 물론 금수운 갔을 때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지만 그 금수운 가기 전에 남자 같은 경우는 경호신미 대운, 그러니까 25살까지, 여자 같은 경우는 무진, 정묘, 병인, 을축은 좀, 을축도 좀 그렇긴 하죠. 을축까지 넣는다고 하면 일간이 너무 약한 대운 44살까지는 좀 힘든 대운에 살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일단은 일간 자체의 뿌리를 얻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 그래서 해수, 신금, 경자시도 원래는 좌우충만 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한번 생각해 본 것인데, 그건 좌우충이 되기 때문에 선택해서는 절대 안 되는 생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라면 이렇게 병신, 무신시, 신해시 정도 보시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